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는 바로 그 음식이 뇌의 혈관을 조용히 찢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비슷한 두 집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 걱정도 똑같이 하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이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어느 조용한 골목에 70대 어르신 두 분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계십니다. 한 집은 이 동네에서 손꼽히게 깔끔한 살림을 하는 윤복순 어르신입니다. 올해로 72살이신 이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지어 오셨습니다.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나야 한다며 간장을 넉넉히 넣으시고 나물은 반드시 간이 배어야 제맛이라고 소금으로 꼭꼭 주물러 드셨습니다. 채소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시금치, 시래기, 양파를 몇 끼니 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으셨을 겁니다. 담 넘어 다른 집은 한옥자 어르신입니다. 윤복순 어르신과 같은 나이인 72살이신데 살림 방식이 조금 다르셨습니다. 이분도 채소를 즐겨 드시지만 조리할 때 소금과 간장을 한복순 어르신의 절반쯤만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다며 불편해 하셨는데 차츰 그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셨습니다. 두 어르신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봄 윤복순 어르신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오른손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집으시려고 했는데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셨는데 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에 다시 괜찮아지셨는데 그날 밤 가족들은 낮에 무리를 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 날 또 괜찮아 보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새벽 윤복순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젓가락이 떨어진 그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일과성 허혈발작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로 가는 미세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것인데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자료를 보면 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다시 진짜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10명 중 한두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처음 48시간 안에 가장 극도로 높아집니다. 사흘 후라는 시간도 이미 아주 위험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결국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담 넘어 한옥자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채소를 먹었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어떤 간으로 먹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이 뇌혈관에 어떤 무서운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뇌혈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셋째,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진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당장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밥상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하루에 먹는 나트륨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 한국인은 하루 평균 3038m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숫자만 보면 잘 실감이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끓이시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찌개 한 그릇에만 약 700에서 800mg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짠 반찬 두어 가지와 쌈장까지 찍어 드시면 한 끼만으로 2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 세 끼를 드시면 권장량의 2배 가까이를 드시는 겁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혈액 속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늘어난 혈액은 혈관벽을 안에서 밖으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이것이 혈압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50대 이후 우리 혈관은 탄성을 많이 잃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고압의 피가 계속 흐르면 혈관 내벽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굳어져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어느 날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뇌경색의 진짜 과정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이 몇 끼니 챙겨 드셨던 그 좋은 채소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채소에 얼마나 많은 소금과 간장을 넣었느냐였습니다. 채소를 드셨어도 짜게 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은 몇 끼니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한 채소를 소금물에 담가 드시는 것은 신선한 꽃을 흐린 물에 꽂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물이 흐리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혀의 미각 세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특히 짠맛을 느끼는 세포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간을 맞춰도 싱겁게 느껴집니다. 더 넣게 됩니다. 더 짠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음식을 점점 짜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혀가 예전 같지 않아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 중 10명의 8명이 60살 이상이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지만 사실 뇌혈관의 변화는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밥상에서 나트륨을 절반만 줄여도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먹는 방법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옥자 어르신이 달랐던 첫 번째 이유는 채소를 살짝 데쳐서 드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금치에는 무기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뇌혈관을 포함한 모든 혈관 내벽에 작용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시금치 수프를 드신 분들에게서 동맥 경직도가 줄어들고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 7일 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를 오래 삶으면 그 좋은 산화질소의 원료가 물속으로 녹아나갑니다. 반대로 시금치를 날 것으로 많이 드시면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팔팔 끓는 물에 딱 1분에서 2분 사이로만 데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은 살아남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친 시금치를 드실 때 소금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을 살짝 넣어 무쳐 드세요. 들기름에 든 건강한 지방산이 시금치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이 없으시면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나쁘셔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채소들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신장 상태에 따라 채소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이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에서는 매일 양파 반 쪽 이상을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30%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0%라고 하면 숫자로만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청소부가 30%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퀘르세틴의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요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양파 겉껍질에 가장 많습니다. 속의 흰 부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껍질을 그냥 씹어 드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는 것입니다. 색이 예쁜 황금빛이 우러납니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시면 물의 양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요리에 쓸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들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른 프라이팬에 양파를 짧게 볶아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짠 간장물에 오래 절이시거나 기름진 돼지기름과 함께 오래 끓이시면 퀘르세틴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오히려 짠맛이나 포화지방이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양파를 혈관에 좋다는 생각에 짠 양파 장아찌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아찌에 들어가는 간장의 나트륨이 양파의 좋은 성분을 다 상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장아찌 대신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껍질차로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라이코펜은 그 과정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드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코펜은 날 것보다 기름과 함께 따뜻하게 가열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약 4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차가운 생토마토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빈속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위산 역류와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을 위한다라고 하신 일이 위장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따뜻하게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냄비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토마토를 볶다가 달걀을 풀어넣어 따뜻한 국으로 드세요. 이 방법이면 라이코펜도 잘 흡수되고 위장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짙은 녹색 채소를 갑자기 아주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양을 늘리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채소, 3가지 방법입니다. 시금치는 팔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데쳐서 들기름으로 살짝 무쳐 드세요. 양파는 짧게 볶아서 드시거나 껍질을 말려 차로 드세요. 짠 장아찌로는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는 달걀과 함께 따뜻하게 국으로 끓여 드세요. 빈속에 차갑게 갈아 드시지 마세요. 이 3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채소의 좋은 성분이 우리 뇌혈관까지 잘 전달됩니다. 한옥자 어르신이 담 너머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작은 차이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식재료값 한 푼도 더 쓰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만 조금 달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 몇 가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채소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관을 지키는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짜게 드셔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건강에 좋다고 한 가지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가 좋다고 매 끼니 시금치만, 토마토가 좋다고 매일 토마토만 아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나 위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손바닥 절반 정도의 양을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소금을 갑자기 완전히 끊으시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짜게 드신 분들이 갑자기 소금을 완전히 끊으시면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아예 식사를 줄이시거나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천천히 줄이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번 주는 지금보다 조금만 덜 짜게, 다음 주는 그보다 또 조금만 덜 짜게, 이렇게 두세 달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시면 어느 순간 예전의 짠맛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혀가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소금을 줄이면서 간장이나 된장은 마음껏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간장과 된장에도 나트륨이 아주 많습니다. 소금만 줄여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리에 쓰는 모든 짠 양념의 양을 함께 줄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밥상을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밥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국으로 끓여 드세요. 찌개에 소금이나 간장은 평소 양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면 표고버섯 가루를 조금 넣어 감칠맛을 살리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데친 시금치 나물을 들기름으로 무쳐 반찬으로 올리세요. 나트륨 없이 들기름과 참깨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양파는 요리에 자주 쓰시되 볶아서 드시고 남은 껍질은 모아두었다가 차로 우려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싼 재료가 없습니다. 매일 드시던 것들입니다. 달라진 것은 간의 양과 조리 방법뿐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나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또 괜찮아집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잠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잠깐 흐릿해지거나 한쪽 시야가 어두워지는데 금방 다시 선명해집니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휘청거리는데 잠시 후 안정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어도 그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 이후 첫 48시간 안에 진짜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금방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저녁이라도 응급실 방문을 권합니다. 혹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이 채소들을 드실 때 드시던 약을 절대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채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처방받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면서 밥상을 함께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셨던 분들, 공장에서 논밭에서 온몸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밥상 하나 바꾸는 것, 그 강인함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밥상이 내 뇌혈관을 지키는 밥상인가? 아니면 조용히 손상시키는 밥상인가? 그 질문 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오래된 방법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늘로 손가락을 따서 피를 빼야 한다. 그래야 막힌 혈관이 뚫린다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것은 뇌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피가 막혀 있는데 손가락 끝에서 피 몇 방울을 뺀다고 그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늘을 찌르는 통증이 혈압을 더 올릴 수 있고 오염된 바늘이면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 행동을 하는 동안 귀한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뇌경색에서 시간은 곧 뇌세포입니다.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뇌세포는 분당 약 200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뇌경색 환자에게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마치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3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전체 뇌졸중 환자 중 겨우 15%에 불과하다고 대한뇌졸중학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따고 기다리다가 잠시 좋아졌다 싶어서 지켜보다가 가족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119를 누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괜찮아졌더라도 반드시 그날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자료에 따르면 이 미니 뇌졸중 이후 48시간 안에 진짜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금방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병원비가 아까워서, 바빠 보여서 그런 이유로 혼자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가족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신 후 요양원에서 평생을 보내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훨씬 더 큰 짐입니다. 지금 병원 가시는 것이 진짜 자식 걱정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댁 밥상이 지금 이 순간도 뇌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첫째, 오늘 저녁찌개를 끓이실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조금 덜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혀는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예전보다 덜 짜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싱거워서 맛없다는 느낌이 드시면 들기름이나 표고버섯 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돌아옵니다. 소금이 없어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으로 무쳐 드세요. 토마토는 달걀과 함께 따뜻한 국으로, 양파는 짧게 볶거나 껍질차로 드세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재료는 지금 드시던 것 그대로입니다. 셋째, 가족 중 누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이상해지면 바늘 대신 119를 먼저 누르십시오. 이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담 넘어 한옥자 어르신은 특별한 것을 하신 게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고가의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조리 방법을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간을 조금 덜 하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지금도 두 분의 삶을 전혀 다른 곳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올리고 혈관 내벽에 상처를 만들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하루 평균 3038mg의 나트륨을 드시는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2000mg을 훨씬 넘습니다. 시금치는 1분에서 2분 데쳐서 들기름으로 무쳐 드시고, 양파는 짧게 볶거나 껍질차로 드시고, 토마토는 달걀과 함께 따뜻하게 국으로 드세요. 이 방법이 혈관을 가장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마비나 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를 누르십시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경우도 그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나라 세우느라 정작 내 몸은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계시려면 밥상부터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아시기 아까운 내용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